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재교육원의 한송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등을 위한 운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와 함께 뻐근한 목을 위한 운동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던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 이렇게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 목을 앞쪽으로 빼고 있는 행위를 하던 아니면은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맨다던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일상생활 활동들이 실제로 이제 목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이 어깨에 대한 긴장도를 올리면서 어깨의 스트레스가 목까지 같이 전달이 돼서 전체적인 목 주변부에 불편감을 호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또 안 좋고 목이 불편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짜증도 좀 나게 되고, 그리고 목 주변이 뻐근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약간 눈도 침침한 것 같고, 심한 경우에는 두통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목 주변부의 근육들을 잘 이완시키고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좀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가벼운 타월 한 개를 가지고 실제로 운동을 좀 진행을 해보면서 어깨와 목 주변부의 근육들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뻐근한 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동들을 몇 가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아까처럼 길다란 타월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수행을 해볼 운동은 이제 타월을 이용을 해서 우리 목을 위쪽으로 견인시키면서 뒤쪽으로 넘기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실 때에는 일단 좀 목의 통증을 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목은 뒤쪽으로 오목한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목한 그릇에 타월이 쏙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운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동작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타월을 똘똘똘똘 말아서 목 뒤쪽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목의 중앙에 타월이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양손을 나의 눈 높이로 끌어올려서 사선 윗방향을 바라보게 해주시면 돼요. 팔을 사선 위쪽으로 당겨주면서 천천히 목을 하늘 향해 들어 올려서 시선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턱을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다시 앞쪽으로 타월을 잡아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개를 세워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이 동작을 4번을 반복을 할 거예요. 옆모습으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타월을 잡은 상태에서 앞쪽 그리고 위쪽으로 당겨 주실 거고요. 타월을 당기면서 서서히 그리고 부드럽게 목 앞쪽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개를 넘기셨다가 그대로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동작을 진행을 할 때에는 좋은 운동 범위는 턱과 이마가 편편해지는 위치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에 통증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 운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면 굳이 편편해질 때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리고 목이 불편하지 않은 선까지만 동작을 반복을 하셨다가, 그리고 팔을 계속 당겨주는 힘을 이용해서 목 뒷면이 쭉 끌려나가면서 늘어날 수 있게,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때에도 목 앞쪽의 힘을 이용을 해서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넘어가시면 훨씬 더 동작을 부드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넘어간 목을 당기실 때에는 턱을 당겨내면서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을 할 때 주의를 하셔야 하는 점은 우리는 이제 목을 움직이는 동작이다 보니까 목에서의 움직임이 최대한 크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목이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등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게 되면 이 갈비뼈를 이렇게 내밀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갈비뼈의 움직임은 제한을 하고 목에서만 움직임이 분리돼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목에서의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에 불편감이 있다면 뭔가 움직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과한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그리고 불편감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동작을 반복하는
반복을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턱과 이마가 편편해지는 범위 안에서만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타월을 이렇게 앞쪽으로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잡아서 허벅지 앞쪽에 살짝 대주시면 되고요. 등 뒤쪽 근육들과 그리고 가슴 앞쪽 근육들을 함께 스트레치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허벅지 앞쪽에 손을 가볍게 보여주시고 손등을 정면으로 보여준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옆으로 살짝 넓게 허벅지 쪽으로 팔을 당겨내서 나의 가슴을 최대한 앞쪽으로 열어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5초 정도 유지를 했다가 다시 가볍게 발을 떼어내시고 한 번 더 팔을 뒤쪽으로 쭉 당겨내서 쇄골을 약간 좌우로 넓게 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팔뚝 뒤쪽에 약간 힘이 들어가고요. 다시 원위치. 팔을 당겨내실 때에는 최대한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래서 나의 흉곽, 가슴 우리를 가장 팽팽하고 크게 확장을 시켜내셨다가 가볍게 호흡을 내쉬면서 원위치로 돌아오고 마찬가지로 동작을 4번 진행해서 가슴 앞쪽 근육들을 최대한 펴내는 힘, 날개뼈와 팔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긴장감을 느끼면서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면에서 다시 봤을 때에도 팔을 당겨낼 때 타월이 있으니까 팔이 뒤로 많이 가진 않아요. 좌우로 뻗어내는 느낌과 동시에 팔을 뒤쪽으로 보내서 상완 삼두근, 위팔 세갈래근까지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팔을 당기는 동안에 몸통에서는 변화가 생기지 않고 최대한 어깨를 넓게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작을 반복을 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하는 점은 이제 팔을 당기다 보니까 팔을 과하게 당겨내고 싶어서 팔꿈치를 너무 끝까지 펴내려고 하는 보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팔꿈치를 너무 끝까지 펴내려고 하시기보다는 팔 전체를 뒤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팔을 뒤로 보내고 가슴을 펴내려고 하다 보니까 척추를 신전시키려고 하는 보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가슴우리, 우리 립케이지가 앞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척추가 신전되려고 하는 보상을 잡아준 상태에서 동작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팔을 이제 당기다 보니까 왠지 가슴을 펴고 싶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날개뼈를 너무 과하게 이렇게 뒤로 조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깨가 좌우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뒤쪽으로 좁아질 뿐이에요. 날개뼈를 너무 등 뒤로 모으려고 하는 움직임보다는 가슴 앞쪽, 우리 쇄골을 좀 더 넓게 펴서 가슴 근육이 좌우로 길어지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운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이제 앞에서 있었던 동작 2개를 조금 합쳐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목에서의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보통 등이 같이 뻣뻣한 경우들이 있어요. 등을 함께 사용을 하면서 목까지 사용하는 운동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의자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집에서는 뭐 식탁 의자나 책상 의자를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리는 그냥 편안하게 벌려서 앉으신 상태에서 이 타월을 의자에 단단하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걸어낸 상태에서 최대한 좀 좁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타월을 잡은 상태로 이제 손등이 바깥쪽을 볼 수 있게 잡아내셨으면 타월을 등 뒤쪽으로 강하게 당겨내시면 돼요. 팔꿈치를 약간 뒤쪽으로 찌른다 라는 느낌으로 팔을 보내서 등에서의 신전, 펴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날개뼈도 살짝 뒤쪽으로 조여진 상태를 만들어내시면 되고요. 요 등 뒤로 당겨진 움직임이 만들어졌으면 고개를 서서히 뒤쪽으로 넘겨냈다가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운동과 마찬가지로 목을 뒤로 넘기실 때에는 턱과 이마가 편편할 수 있는 곳까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고개가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동안에도 팔을 계속해서 당겨내서 우리 팔뚝 뒤쪽과 그리고 등 사이의 근육들도 계속해서 힘을 쓸 수 있게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동작을 4번을 반복을 해볼 거고요. 그대로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겨드랑이를 꽉 조여낸 상태에서 뒤쪽으로 당겨내는 힘, 턱을 하늘 향해 보여주시고 자연스럽게 나의 얼굴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개를 뒤로 젖혀내셨다가 다시 정면으로 되돌아오실 거예요.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자, 넘어가는 동안에 고개가 툭 떨어지지 않도록
목 앞쪽의 힘을 이용을 해서 부드럽게 긴장감을 느끼시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정면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을 뒤로 넘기다 보면 목에 좀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목에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팔을 뒤로 당겨내셨을 때 어깨가 올라가거나 혹은 또 어깨에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는 팔을 당기는 범위를 조금 조절을 하셔서 운동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을 넘기다 보면 등에서도 약간 뻐근한 느낌이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등이 같이 움직여지면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자극이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운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운동은 이 견갑골, 어깨뼈에 붙어있는 근육들과 함께 이 목 주변을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승모근, 등세모근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상시에 이제 어깨가 많이 뭉쳐 있어서 목까지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동작을 진행을 하실 때에도 좀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은 어쨌든 팔을 귀 옆으로 들어 올리다 보니까 좀 어깨가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팔의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타워를 잡는 너비를 좀 더 넓게 하시면 좀 더 어깨의 불편감을 줄여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깨 가동성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타워를 좀 더 좁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어깨의 가동 범위를 크게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견갑골과 그리고 목 주변부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을 하는 동안에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은 팔을 귀 뒤로 넘겨서 머리 뒤쪽으로 내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어깨 가동성이 안 나오면 척추가 펴지려고 하는 보상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 하는 동안에 척추는 최대한 단단하게 고정을 해 놓으시고 팔에서만 움직임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팔을 당겨 내려야 하니까 타월이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앞으로 내미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머리의 위치가 몸통 위에 일직선으로 잘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몸통과 머리 그리고 목의 정렬을 잘 유지를 한 상태에서 동작을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은 6번에서 8번 정도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제 뻐근한 목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같이 진행을 해보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운동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시간이 나실 때 혹은 꼭 일상생활이 아니더라도 목이 뻐근하신 날에는 이 운동들을 반복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의 뻐근한 목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